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프라하 음악원의 교수가 됐습니다. 실제로 교수 사진은 아니고요. 교수랑 제일 비슷한 사진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내는데요. 뭐 수크 노바크 같은 사람 아주 유명한 제자들이 바로 여기서 탄생이 됩니다. 문제는 이 자기 나라에 아주 유명한 학교의 교수가 됐는데 거의 동시에 미국에서 러브콜이 옵니다. 뉴욕 음악원 교수직을 고액으로 제의받았습니다. 고액으로. 문제는 이게 고액이란 말이지요. 이걸 어떻게 해요? 물론 자기 나라의 제자들도 키워야겠지만 그쪽에선 고액을 주겠답니다. 드보르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국으로 갑니다. 신세계로 가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뭔가 내가 더 음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아주 훌륭한 음악들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데요. 가서 쓴 곡 중에 하나가 바로 현악산주 12번 아메리칸입니다. 바이올린이 반주하고 있으면 비올라가 나옵니다. 따다라라단 딴따다단 딴따다단. 이 멜로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아메리칸이 아니라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씨구나 절씨구나 뭐 이런 멜로디 같다고 해서. 드보르작의 현악산주 14개 중에서 가장 유명한 12번입니다. 두 번째 느린 악장이에요. 바이올린이 아주 긴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밑에서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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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한쪽에서는 피치카토 나고. 정말로 구슬픈 멜로디예요. 이게 나중에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까지 갑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 곡을 유난히 더 좋아하는 수도 있어요. 중간에 또 아주 희한한 춤곡이 나옵니다. 제목은 아메리칸인데 뭔가 좀 동양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아메리칸인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 미국의 인디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 얘기 믿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제목은 미국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게 아메리칸일까요? 이 제목 아메리칸, 현악산주 다 쓰고 나서 밑에다가 메모로 미국에서 작곡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 메모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단어를 빼내서 이걸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드보르작이 쓴 현악산주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유명한 곡이고요. 그 중에 아주 마지막 경쾌한 악장을 저희가 직접 연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보르작의 가장 유명한 현악사진조 12번 아메리칸의 마지막 악장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엔 드보르작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번째 교향곡,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입니다. 우리는 이 곡을 자주 신세계 교향곡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미국에 가서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쓴 곡입니다. 오히려 더 체코적인 곡이에요. 잉글리시 혼이라는 악기가 오보에 비슷한 악기인데요. 가운데서 혼자 불고 있습니다. 현악기는 아주 긴 음을 하면서 이분 구경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먼저 감동받습니다. 외국에 가서 향수를 느끼면서 창밖을 쳐다보면서 쓴 이 악장입니다. 실제로 오보에보다는 좀 더 맹맹한 소리가 나는 악기인데요. 그 독특한 사운드 때문에 더 절묘한 기분이 납니다. 지휘자도 눈 감고 지휘할 때가 많습니다. 연주자가 틀리지만 않는다면 엄청난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어요. 저도 오케스트라에 앉아서 이걸 구경하다가 악보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서 크레산도 커지지요. 모든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 지나가면 마지막 악장, 우리 이 멜로디 우리들 주제곡이지요. 그 대학가에서 그 축제 때 술만 마시면 이걸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요. 이게 무슨 응원가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사도 있어요. 빰빰빰빰빰빰, 이게 가사예요. 그 유명한 멜로디 바로 신세계 교향곡에 나오는, 신세계로부터 교향곡에 나오는 마지막 악장의 멜로디입니다. 굉장히 힘차고요. 이런 유명한 악장들 덕분에 이 곡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첼로 협주곡을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에서 첼로가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첼로 협주곡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오케스트라가 반주한다고 얘기하면 좀 화내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반주가 아니라 협주인데 왜 자꾸 이걸 반주로 좀 격화시키냐. 격화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통용되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곡만큼은 오케스트라도 정말 엄청나요. 너무나도 웅장한 음악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첼로는 더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첼로 협주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최고의 첼로 협주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주가 끝나면, 긴 전주가 끝나면 이게 전주입니다. 먼저 전주가 한 5분 정도 돼요. 연주자는 좀 앞에서 좀 뻘쭘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땀도 좀 닦고 있고 몸을 좀 풀고 있지요. 자, 이제 첼로가 나옵니다. 저는 첼리스트가 이 곡을 할 때 제일 멋있어 보여요. 가끔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면 옆에 계신 그 여자 악장분이 굉장히 가슴을 설레어 하십니다. 중간에 1악장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 높은 멜로디에서 나옵니다. 바이올린들은 트릴로 꾸미고 있고요. 목관악기, 꽃이 피어납니다. 1악장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악장입니다. 첼로가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첼로가 반주예요. 뒤에서 목관악기가 솔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교향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을 첼로 협주곡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악장 시작됐습니다. 신나는 춤곡이 나오지요. 첼로가 먼저 한번 쫙 합니다. 그 다음은 오케스트라가 같은 멜로디. 3악장은 보통 화려하게 계속 몰아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곡은 갑자기 느려지면서 첼로가 올라가요. 첼로는 올라가는 게 손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 바이올린과 플룻 솔로,